자, 효과적인 하프타임과 후반전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나의 역량을, 저와 여러분의 역량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조금 개선해서, 조금 더 추가 보완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역량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내 어떤 삶의 어떤 사이즈랄까요? 내 어떤 뭐 에너지랄까요? 내 어떤 가능성이랄까? 이것들을 그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반전에는 뭐 이렇게 뭐 속이 요만했다면은 후반전에 좀 넉넉한 사람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내 용량을 늘리는 거, 좀 더 확장하는 거. 이게 바로 하프타임을 건너서 후반전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좀 내 것들을 더 풍성하게 좀 늘려나가고 좀 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하프타임의 목적이죠. 자, 후반부를 풍요롭게 보내려면 단지 속도를 늦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또 내 일정들을 조절하는 것, 이런 걸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진정한 자아를 규정하는 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자아를 규정하는 것들. 밥 버포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뭐요? 집중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좀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들떠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손에 안 잡힐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등등등.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나침판 이것들이 있는가? 어제 나눴던 내용들이죠. 인생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들, 어떤 사명 이것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내 어떤 삶을 규정하는 이 사명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내 자아를 규정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책에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삶의 관리 실천 사항들이 한 1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나눌 건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위임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놀 때도 가정에서도 일을 모아라, 위임하라. 전반전에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막 내가 해요. 에너지도 있었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후반전에는요, 내가 다 못합니다. 과감하게 위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연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거, 내가 정말로 잘하는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손을 떼야 됩니다. 위임하시고요. 가장 잘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또 이것도 연결되죠. 아니요라고 말할 때를요, 분별해서요, 과감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전반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라고 말 못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하지만 후반부에서는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아닌 거는요,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위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죠. 네 번째, 한도를 또한 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많은 일들을 내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10개, 20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만 한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저는 10가지 중에서 뭐 서너 가지 중에서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시간을 달력에 뭐하여? 기록하여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시간을 달력에 기록하고요. 그다음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래요? 천천히 시작하라. 너무 좋은데 하루 늦잠 자고 막 하루를 늦게 시작한다 이 측면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빨리 시작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좀 이게 새벽 시간을 좀 풍성하게 가져라 라는 측면입니다. 켄 블렌차드가 얘기했어요. 다시요.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라. 일정한 시간이요. 저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조용히 보낸다면 삶의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공감하시나요? 내가 막 허둥지둥 하루를 막 시작하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막 허둥지둥합니다. 그런데 좀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정한 시간에 미라클 모닝 이런 시간이죠. 좀 내가 조용히 차분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독서도 하고 일기도 쓰고 이런다면은 삶의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정말 수월해집니다. 온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고요. 삶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뭐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뭐하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요. 새벽인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며 새벽 시간에 나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꾸준하게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아이덴티티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인터그리티 그리고 인플루언스 두 번째, 내가 뭔가를 꾸준히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어떤 훈련의 시간들, 그게 뭐예요? 바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아침 시간, 우리 미라클 모닝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삶의 관리 방법들 여섯 번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하세요. 예, 전반부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해야만 또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합니까? 내가 좀 원치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 또 이런 가능성도 발견하고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죠. 하지만 후반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잘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일곱 번째, 시간표를 만들라.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 보세요. 시간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타임테이블 정해놓고 오늘 해야 될 일, 투두리스트, 뭐 1, 2, 3, 4, 5, 6, 7 이런 것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 이런 것들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끌어와서 이것들을 하나씩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가 평생에 하고 싶은 어떤 나의 꿈리스트 같은 것들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가져와서 이것들을 배치해서 조금씩 실행해 봐라. 자꾸 미루지 말고 도전해 봐라 라는 측면에서의 시간표를 만들라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규모를 줄여라. 좀 누군가에게 막 과시하고 내 어떤 막 내 능력을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축소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막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막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배기량 막 높은 거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아주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소형차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연비가 좋은 이런 차들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버포드는 권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죠. 건강함 그리고 강인함을 갖춰라. 건강한 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모든 것들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요. 강인함을 갖춰라. 우리 멘탈이 유리 멘탈이 되는 게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어떤 내 안에 강인함이 있는가 이거 정말 갖춰가야 된다.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넉넉하게 내 어떤 삶의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갖춘 상태에서 강인함을 갖춰라.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일을 하라.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요. 그 역량,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나의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너무 작게 잡지 마세요. 좀 더 큰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후반부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좀 이유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반부가 때로는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자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아닌 듯 나만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전반부의 자아는 안으로 휘감아 들어가면서 내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감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아 안에는 오로지 누구만 있다? 나만 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남들이 다 잘못된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회사가 별로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요. 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주변 환경이 다 내 중심으로 되어야지만이 내가 뭔가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부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후반부에는 이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더 나은 후반부를 살아가는 비결 하나는 자아사랑, 나를 사랑하는 게 아까 전반부에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전반부에서의 성공은 내부로 향한다는 점에서는 외롭고 좀 고달프고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잘 보세요. 그 성공은 후반부에서 나를, 그리고 내 재능을, 내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퍼낼 때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나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 들어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겠죠. 흘려보내야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환원하고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역할들을 해보는 것.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이다. 나의 역량의 사이즈를 키워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내가 사이즈를 키워서 나만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리더, 정말 멋있는 삶, 이게 바로 후반부에서의 너무나 멋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했던 것들이 이젠 어떻게 해요? 외부로,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러한 이 하프타임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새벽에 나를 향해 좀 집중도 해보시고요. 나를 좀 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것들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 won't hesitate.